목요일 오늘 주간 경기 3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는 조금 좀 아쉬웠고 좀 약간 엇가당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제는 아주 좋았습니다. 주간도 올킬했고요, 야간도 올킬했고 올킬의 기준은 주력 부주력 다 들어왔는지 그것이 이제 올킬의 기준인데 어제 주력은 좀 배당을 좀 낮지만은 주력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 번째 경기는 사실 타격감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근거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일단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제가 막 항상 배당을 낮게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했고요. 배당이야 뭐 부주력에 챙기든 중배당에 챙기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드린다는 거. 뭐 아쉬우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제 스타일인데. 아무튼 정관장 프렌도 너무 푸근했죠. 정관장이 디펜시브 레이팅도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렸었고 상성적으로도 좀 해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인다. DB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푸근했고 그리고 소프트뱅크 언더까지 정말 핵푸근하게 잘 들어와 줬다. 야간에는 메이저리그 한 경기, 축구 두 경기가 있었고요. 축구는 뭐 두 경기밖에 안 돼가지고 좀 포함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메이저리그는 토론이가 이긴다면 어제 경기다. 그런 경기는 제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죠, 그렇죠? 토론이 역배에다가 오바. 기준점이 뜬금없이 낮거나 기준점이 뜬금없이 높은 경기, 실제로 우리가 베팅을 해보면 기준점이 낮은 경기가 의외로 언더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기준점이 오바가 좀 기준점이 확 높은 경기가 실제로 오바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뭐 농구든 야구든 배팅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왜 6.5를 받았는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맥락을 잘 짚어드렸던 것 같고 제가 항상 야구 쪽에서 오즈들이 상대전적으로 너무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분석이 정확했고 제 생각보다는 너무 푸근하게 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들. 그래서 주간, 야간 모두 경기들이 많진 않았지만 올킬로 정말 깔끔하게 소고기 파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소고기 파티를 해도 별말이 없고 틀려도 별말이 없고 틀려도 별말 없는 건 좋아. 사실 틀려서 여러분들 저한테 징징 대시면 좀 마음이라도 좀 적이 되시겠죠. 근데 그래봐야 제 멘탈만 터지거든요, 그죠? 그런 건 별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둘 다 가만히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참 우리 형들은 틀려도 뭐 별말 안 하고 뭐 맞춰도 그냥 이게 좋긴 합니다. 좋긴 해. 이게 좋긴 해. 꾸준하게 이제 흐름을 이어가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시가 사실 메이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형들, 이게 업셋이 그래도 좀 나오는 구조가 메이저긴 하거든. 메이저긴 하고, 국내나 MPB는 업셋이 잘 안 나와요. 그죠? 크보는 그래도 업셋이 좀 나오는데 밑에 쪽에서는 나오지만은 위에 쪽에서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업셋이. 그 이유는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죠? 위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팀들이 이게 굉장한 메리트다. 이 메리트가 그리고 밑에서 뭐 한두 경기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리죠. 그렇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 그죠? 아무래도 실제 순위나 시드 이런 것들이 조금 메리트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지금 메이저든 국내 야구든 일본 야구든 아무래도 좀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메이저리그도 먼저 2승에 선착한 팀, 뒤집히는 케이스가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MPB 역시 업셋이 좀 잘 안 나오는 데다가 1차전이 모두 정배 사이드 팀들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뒤집히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먼저 2승을 챙기고 뒤집힌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다. 어제 경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경기는 역시나 언더게임이 나왔고요. 어제 뭐 오버 쪽으로 좀 몰리기도 했지만 저는 좀 약간 좀 기준점이라든지 좀 거슬리는 요소가 많지만 그래도 언더를 받고 역시나 이제 언더가 떴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렇죠? 그래도 에이스급들이고 포시 첫 경기는 그래도 언더가 왔다. 저도 뭐 쫄려가지고 주력 라인으로 못 들고 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언더를 보는 게 제 시선이 맞았네요. 일단 어제 경기 특징들을 좀 짚어보자고 하면은 일단 양 팀 다 불펜 쪽에서 실점이 없었다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 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 팀은 빠따를 그래도 조금 기대감이 있고 예, 불펜 쪽에 약간은 그래도 리스크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불펜 쪽에 점수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제는 점수들이 나오지를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어제는 뭐 양팀 다 뭐 찬스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 찬스를 살린 쪽에서 승리를 가는 거죠. 일본 야구 그냥 딱 그런 거예요. 그죠? 일본 야구는 찬스를 못 살리는 케이스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단기전에서 이 한 점차 승부에서는 그냥 찬스를 누가 살렸냐. 그걸로 이제 경기가 갈린다. 어제 실책 하나씩 주고받았고 볼질도 두 개씩 있었고 똑같았고요. 안타는 요코하마가 8개로 더 많이 쳤는데 결국에는 찬스 한 번 살렸냐 못 살렸냐 차이로 승부는 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모리스타의 타점, 네 그리고 저기 누구더라? 아무튼 타점 오노데라의 타점, 1타점 1타점 남으면서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선발 매치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키로토 대 다케다 유가 나옵니다. 사이키로토는 아시다시피 정말 안정적인 투수예요. 제가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투수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왜 이 양반은 기복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피칭을 한다는 거. 굉장히 육각형이죠. 의외로 구위도 좋고 타점도 좋고 변화구도 완성도도 좋고. 근데 의외로 이 양반도 이제 꾸역투 기질이 좀 많긴 합니다. 생각보다는 삼진 능력도 조금은 좀 아쉬운 경향도 있고 피안타율도 그렇게 낮지는 않아. 에이스급 치고는. 근데 항상 이제 꾸역투를 굉장히 잘한다. 위기 관리 능력이 아주 좋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좋으려면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삼진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근데 삼진을 조금 아쉽긴 해. 삼진은 에이스급 치고는. 그래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별로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양반이고요. 그냥 오늘 리스크는 두 가지 정도를 짚어드리고 싶어요. 이 양반은 저는 뭐 별로 의심 안 하는 양반인데 한 가지는 시즌 말미의 등판,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진구 원정에서 어디가 안 좋아가 뭐 타구를 맞았나 뭐 그래가지고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마운드에서 내려갔어요. 이때 경기가 9월 22일 날 등판이었거든요. 오늘 뭐 이 옵션으로 나오는 걸 보면 역시나 뭐 이제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됐으니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건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대목이라는 거. 이런 리스크는 일단 하나 있다라는 거. 뭐 좋으니까 나오긴 하겠죠. 근데 사실 뭐 이 양반이 안 나와도 나올 놈이 없어요. 타카시 여기 선발이 타카시 있고 듀플랜티어 있고 이 양반이 뭐 시즌 중반부터 거의 나오질 못했고 선발이 또 누구 있지 하나 더? 자완 저기 히로시마 저기 폭격기 그 양반 하나 있고 그래도 이 양반이 나오는 게 맞기는 하고 그래도 뭐 괜찮으니까 나오겠죠. 상대 전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은 2023년, 4년, 5년, 최근 3년 동안 1점대를 유지한 양반입니다. 1점대를 유지한 양반이고, 근데 최근에 요코하마전 10경기를 끊어보면 2.57이에요. 그러니까 뭐 본인 커리어보다는 조금 상대 전적이 아쉬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징인데, 올 시즌 5경기에서는 1점대를 찍으면서, 대체적으로는 요코하마전 조금 좀 아쉬웠지만은, 올 시즌에는 그래도 요코하마전 성적을 많이 개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이키로토는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위기 관리 능력도 정말 탁월하고, 근데 좀 리스크는 딱 두 가지 정도. 상대 전적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 부분도 올해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인가에 이제 부상이 살짝 있었는데 몸 상태가 완벽하게 돌아온 것인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 반대 선발은 다케다 유입니다. 올 시즌 신인이고요. 6경기 등판해서 4승 1패, ERA가 1.68입니다. 26살이고요. 이 양반은 올 시즌에 2군에 데뷔한 신빙인데 나이가 많은 이유는 이제 대졸에다가 사야까지 갔다가 온 친구예요. 그래도 뭐 대졸 사야 간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더 다듬어진 느낌들은 있기는 해요. 그래 보시면 되고.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반이 그래도 올 시즌 드래프트에서는 우한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선수를 평가를 받던 친구긴 합니다. 일단 2군에서 이 양반이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2군에서 이제 3점대를 찍었으니까 뭐 데뷔 시즌 치고는 나쁘진 않은데요. 3.13이니까. 근데 뭐 아주 좋지도 않고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뭐 우한 넘버원이다 뭐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선수 치고는 좀 아쉬울 수 있죠. 심지어 대졸 사야 출신인데 그런 거고. 근데 이 양반이 시즌 중반부터 2군에서 성적이 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시즌 중반부터. 그러면서 시즌 말미에 이제
이렇게 기회를 받게 된 거고 시즌 말미에 6경기 등판을 했고 홈에서는 딱 한 경기 등판을 했고요. 이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데뷔 시즌인데 원정에서 5경기를 등판했는데 원정 성적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패전 먹은 경기가 홈 경기였고요. 5.1 3실점. 나머지는 다 잘 던졌어요. 원정에서 5경기 7빵 6-1, 6-1, 7-1, 6-1 하면서 정말 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잘 던졌다. 아무래도 뭐 기대를 받는 자원답게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2군 성적이 약간 아쉬운 거는 시즌 초중반에는 굉장히 좀 부진했었다는 거. 시즌 중반부터는 조금 다른 선수가 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원정에서 잘 던졌다는 부분이 특징이고 한신 원정에서 한번 던져본 적이 있고요. 7이닝 1실점 3피안타 1피 없는 삼진 5개로 아주 무난한 피칭을 했다. 한 150, 뭐 최고 구속 150 초반까지 나오는 양반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뭐 그래도 대졸에다가 어느 정도 경험치를 먹고 올라온 양반이다 보니까 조금 다듬어진 느낌이 좀 있기는 있어요. 대체적인 변화 완성도도 그렇고.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뭐 이 가을 야구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원정에서 잘 던진다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거는 뭐 좋게 봐주기엔 좀 그렇습니다. 또 일단은 뭐 기대치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1군에서 오픈빨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충분히 계속 좋은 피칭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9월 28일 날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오늘 등판을 한다는 점들 한신을 두 번째 만난다는 건 좀 리스크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뭐 기대감이 있다. 이래 좀 보여지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단기전에서는 또 경험도 무시를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젊은 선수들이 이제 중간이 없는 피칭을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죠? 가을 야구에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그죠? 겁나 잘 던지거나 겁나 못 던지거나 그지? 그래도 이 양반은 좀 기대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인 특유의 그런 것들이 뭐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가을 야구에서는 또 경험을 또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경험이 훨씬 많은 사이키 쪽을 좀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봐야 한 살 차이긴 한데 그래도 사이키가 먹은 경험치가 훨씬 많으니까 한신승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뱅 대 니호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소뱅 승의 언더. 제가 뭐 본대로 어제는 뭐 다 들어왔죠. 소뱅이 역시 모이넬로가 잘 던져줬고, 레이에스가 동점런 까면서 이제 경기를 이제 저기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불펜 싸움에서 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불펜은 소뱅이 좀 우위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전 니오넴의 불펜이 좀 아쉬운 게. 니오넴은 투수들 스타일도 너무 비슷해. 비슷한 타입이 너무 많아. 우한 정통파의 구형들이 너무 많아. 선발이든 불펜이든 비슷한 타입들이. 뭐 이중 키킹하는 자원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기는 투수들이 스타일이 다 비슷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니오넴 사이드에서는. 반대로 약간 소뱅이 또 기교파가 생각보다 많긴 하네. 그지? 어떤 정통 오버핸드구 구이형은 모이넬로고 모이넬로는 사실 육각형 타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모이넬로는 그냥 흠잡을 게 없는 양반인 거고 우아사와 아리아라 코에이 다 로케이션 피차들이죠. 그리고 오제키 이 로케이션 피차고 선발들 스타일이 확 갈리긴 하네요. 그렇다. 어제 소뱅이 이제 동점 상황에서 불펜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두 경기의 특징이 둘 다 실책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단기전에서는 실책 변수가 이제 경기를 이제 좌우하게 되기도 하는데 일본 야구는 워낙 찬스들을 못 살리니까 이게 뭐 엄청 뭐 보통 이제 가을 야구에서 실책 하나 나오면은 막 비기닝이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야구는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확실히 뭐 얘네는 점수를 잘 안 내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 양 팀 다 어제 실책들이 있었고 안타는 10개, 9개 안타들은 꽤 많이 까긴 했습니다. 근데 찬스들을 많이 못 살리면서 이제 언더 게임이 됐다를 보시면 되겠죠. 어제 그 김조한 씨, 야마데지 씨가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눈을 부라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어요. 진작에 좀 그렇지. 진작에 좀 그렇게 하지. 진작에. 되게 좋아하더라. 3루 고른 줄 알았다 뭐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선발은 아리아라 코에이가 나옵니다. 아리아라 코에이는 올 시즌은 조금 아쉬웠던 시즌을 보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양반이 올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시즌 출발이 너무 안 좋았고, 그때 까먹은 거를 복구를 다 못했어요. 그죠? 예, 2024년도에 2.43을 찍었는데, 올해는 3.05. 예, 시즌 막판에 버닝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세탁이 들어가긴 했지만, 완벽한 세탁에는 실패를 했다. 얼룩이 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즌 초반에 아주 안 좋았고 여름 구간에도 한 8월쯤에 좀 안 좋았던 그런 시기가 한번 있거든요. 예, 근데 시즌 말미에는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기는 했다. 제가 아리아라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나오는 특징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죠. 예,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땅볼 투수고 구위가 조금 아쉽고 삼진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자, 안 좋을 때 나오는 특징, 삼진이 확 떨어지고 원래도 삼진을 잘 못 잡는데 그리고 피안타율이 늘어난다. 이런 모습인데 시즌 말미에는 폼이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7인 1실점, 8인 7인 3실점, 8인 2실점, 7인 6인 무실점 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피안타율을 보면 3개, 4개, 7개, 5개, 4개 이 정도면 아리아라 기준으로는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는 부분들. 이 양반은 변형 페스티벌이 좀 좋은 양반이기 때문에 빗 맞춰가지고 땅벌류도 이런 거에 좀 능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덜 빗 맞으면 이제 피안타가 나오게 되는 거고, 폼이 안 좋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두드러집니다. 최근 5경기 뒤로의 경기들을 보면 피안타가 9개, 9개, 11개, 4개, 7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어쨌든 시즌 말미에는 폼이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거고 다들 아시다시피 아리아라는 중간이 없는 녀석입니다. 그죠? 이 양반 잘 던질 때는 7이닝, 8이닝씩 그냥 먹어버려요. 그죠? 근데 못 던질 때는 진짜 개 터진다 말이죠. 이 양반 구위가 약하고 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니오넴 상대 전적은 대체로 좀 아쉬운 편인데 올 시즌 니오넴 만난 것들을 한번 쑥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리아라 코에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났다. 두 경기는 겁나 잘 던졌습니다. 9이닝 무실점 승투 11K, 7이닝 1실점 8삼진 승투. 두 경기는 겁나 잘 던졌죠. 못 던진 경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8이닝 3자책, 6이닝 6자책. 그래도 잘 던진 두 경기가 전부 홈이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하고요. 원래 이것보다 더 상대 전적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올해는 상대 전적을 좀 개선을 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양반은 참 신뢰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리고 솔직하게 저는 이 단기전에서 당연히 삼진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특히나 저는 땅볼 투수들이 좀 변수가 좀 큰 케이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단기전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고용표라고 생각해요. 고용표가 극단적인 땅볼로고 물론 이제 고용표는 땅볼로 치고는 삼진도 굉장히 잘 잡죠. 굉장히 잘 잡지만은 가을에서 유난히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왜 그러냐면 형들 결국에 단기전은 변수가 없어야 돼요. 그죠? 변수가 없으려면 제일 좋은 건 삼진입니다. 근데 모든 타자를 삼진을 잡을 수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제가 왜 땅볼러가 이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냐 그러면은 땅볼은 나왔을 때 실책이라든지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입타라든지 뭐 이제 뜬볼은 이게 뭐 제가 오늘 경기 가서 적으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뜬볼 투수들은 밥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땅볼 투수들보다. 당연해. 변수가 적어. 그게 장점이야. 음. 이게 아무래도 실책할 확률이 적으니까. 그지? 그 뜬볼도 뜬볼 나름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뜬볼러들이 피안타율이 낮다. 낮다. 아무래도 내야 뜬볼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옛날에 뭐 김선빈이 내야 뜬볼 뭐 트라우마 있고 그런 상황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실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완벽한 아웃 카운트는 뭡니까? 내야 뜬볼하고 삼진이란 말이야. 그런 면에서 단기전에 구위형 뜬볼러들이 보통 뜬볼러들이 구형이 많거든요. 정통 오바인드 이런 타입들이 왜 그러냐면 뜬볼을 나오려면은 배트 밑에 맞춰야 되잖아, 그지? 그럼 정통 오바인드가 위에서 긁어가지고 회전수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맞는 케이스가 많아. 그리고 땅볼 러들은 이제 싱커나 커터 같은 거 몸쪽에다 던져가지고 몸쪽 칵 막혀가지고 이제 땅볼 유도하는 게 많은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장단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땅볼 투수는 이닝 히팅의 장점이 있어요. 이건 병살 때문입니다. 예, 병살이 경기 한두 개 나오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상대 팀은 이제 흐름이 끊어지게 되죠. 예, 그리고 투수는 투구수를 절약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닝을 길게 먹는 건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이닝을 길게 먹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막아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대신 뭐 뜬볼러들도 당연히 리스크가 더 있습니다. 그죠? 예, 피홈런 부분들. 땅볼 투수들의 장점은 피홈런 억제가 좋다. 뜬볼 투수들은 피홈런 쪽에 좀 리스크가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뭐 장단점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땅볼 투수들이 조금 단기전에 리스크는 더 크다. 예, 그런 생각들은 하게 돼요. 예, 근데 이것도 좀 리그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이 새끼 그래서 누가 이기냐고 이런 생각 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들어놔 형들 다 도움이 돼 그죠? 이거 어디가 돈 받고 알려줘야 돼 돈 받고 그래서 누가 이길 거면 딴 데 가서 보세요 그죠? 그거는 제 방송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뭐 제 방송 스타일을 보고 들어오신 거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아리아라 코에이가 땅볼 투수고 이제 그런 변수성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일본 야구의 특징은 뭡니까? 일본 야구는 그냥 리그 자체가 삼진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물론 삼진을 잘 잡는 선수들도 있습니다만은 컨택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삼진 잡기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아주 좋은 리그이기 때문에 땅볼 투수들도 의외로 괜찮은 리그이기도 해요. 예, 그런 점들이 특징이다. 아무튼 뭐 아리아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나왔고요. 아무튼 이 양반은 중간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리오nem전 전적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떤 아리아라가 나올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그죠? 저도 모르지만 그냥 시즌 후반기에는 폼이 괜찮았다. 그리고 충분히 쉬고 나온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쉬고 나오는 메리트에 대해서 항상 저는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쪽으로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후쿠시마 렌이고요. 예, 후쿠시마 렌은 03년생 아직 어린 자원입니다. 예, 작년에 63이닝을 던졌고요. 1군에서. 예, 올 시즌 이제 2년차 시즌이고 44이닝을 던졌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성장한 모습들이 나와요. 예, 많이 성장한 모습들. 둘 다 스몰 샘플이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넷 삼진 비율 다 개선이 됐고요. 예, 피안타 여비율도 많이 개선이 됐고 피없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양반이 아직은 1군에서 100이닝밖에 안 던진 양반이고 아직은 조금 더 다듬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올 시즌에 44이닝을 던지면서 피홈런이 4방이나 되거든요. 그죠? 이 포시에서 피홈런 한 방은 그냥 경기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물론 이 부분에서 아리아라 코에도 자유롭지는 않은데 아리아라야 175이닝 던지면서 10개 맞은 거고 후카시미와 레는 44이닝 던지면서 4개 맞은 거고 당연히 확률의 차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후쿠시마렌 뭐 많이 발전한 선수라는 부분에서 많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피없는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꽉 피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약간 리스크로 좀 보여집니다. 두 선수 다 역시 이제 선발 쪽에서 조금 리스크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단기전에서는 저는 그래도 경험이라는 부분을 좀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핀치에 몰려 있잖아요. 니오네미든 요코하마든 2패를 안고 가야 되는데 신빈급들이 나온다. 이런 부담은 분명히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 다 좀 반대를 보기가 좀 힘든 매치업인 것 같기는 하고요. 소뱅 오늘 배당도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한번 뭐 고려를 해볼 만한 픽이 아닐까 그 정도 생각이 들고 6.5는 역시나 기준점이 좀 높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뭐 아리아라가 꿈뻑꿈뻑 모두 나오면 그냥 오바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쉬고 온다는 점 그리고 잘 던진 경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네, 6.5 언더 보겠습니다. 확실히 요 경기가 어제 양 팀 다 점수들이 좀 안 나서 그렇긴 한데 안타는 많이 깠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포시에서 6.5는 기준점이 조금 높다는 생각을 하네요. 다음 경기는 DB 대 장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농구도 아주 좋았죠, 그죠? 제가 국농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경기도 많이 보고 제가 어제 분석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직 뭐 분석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안양 정관장의 디펜스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런 부분들 언더게임에 프레임 봤는데 정확했고 오늘 좀 고민이 좀 상당히 좀 많았던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고민이 많이 될 만한 그 정도 매치업이다.
일단 둘 다 공동 1위입니다. 예, 뭐 1위를 계속 지킬 만한 팀들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예, 아무튼 뭐 공동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위 팀들이 만나니까 재밌을 만한 매치업인데 배당을 너무 서운하게 주긴 했죠. 예. TV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봄농구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감독의 리더십이 망해버렸고 팀이 곱창이 나버렸습니다. 지난 경기 이정현이 인터뷰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밑에 있을 팀이 아닌데 팀적으로 뭐가 많이 삐걱거렸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근데 누가 봐도 그랬으니까, 그치? 말도 안 됐으니까, 그치?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그죠? 정상적인 지금 경기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승 1패하고 있고 LG전 3점차 빼고는 순항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팀의 왁구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DB가 뭐 김종규가 나가긴 했지만은 DB 특유의 어떤 산성, 높이 농구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죠? 일단은 5번 용병인 앨런스는 있고 아시다시피 뭐 강상재라든지 김보배라든지 이 양반은 뭐 용병하고도 매치업하는 양반이니까 서민수라든지 역시 높이에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근데 앨런슨에 대해서 제가 이 양반이 조금 더 당연히 봐야 알겠지만은 이 양반이 잘하는 건 알겠는데 정통 5번 스타일은 확실히 아닌 것 같기는 해. 일단 포지션은 4번 뭐 포워드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스타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일단 뭐 리바운드 잘 따고 그렇기는 한데 그, 그 뭐야, 어, 정통 5번 매치업에서 좀 약하더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선수 평가가 어떻냐면은 등발이 좋잖아요. 키도 크고. 근데 생각보다 힘이 약해. 포스트업 디펜스도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렇더라고. 계속 보면 볼수록. 그래서 정통 5번 같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자꾸 느껴져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좀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것 같고요. 이 방법 뭐 나름대로 뭐 리바운드 잘 따고 그렇기는 한데 오늘 쇼농이면은 사실 뭐 이 양반도 4번도 되고 5번도 되는 양반인데 일단은 지금 5번으로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죠? 원희하고 매치업에서도 완전히 그냥 발라버렸거든요. 이런 것도 오늘 매치업에서 좀 생각을 좀 죄송한데 제가 코멘트 할 때는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뭐, 요 정도 일단 포인트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록들을 제가 어제도 좀 자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DB도 사실 딱 하면 동부산성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생각보다 리바운드가 별로더라고,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요,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 KCC가 생각보다 리바운드가 괜찮아. KCC 아시죠, 여러분들? 얘네 공리 안 들어갑니다. 그냥 백업도 털레털레 가기 바쁘고. 근데 쇼농이 중심을 딱 잡으니까 확실히 이 리바운드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됐고. 근데 제가 KT전은 KT를 봤어요. 그 이유가 리바운드 때문이단 말이야. 근데 모비스도 그런 맥락에서 모비스전도 이제 모비스를 봤었는데 이 경기를 리바운드를 개쳐바르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 장판에 좀 달라진 요소들. 그리고 DB가 생각보다는 조금 아쉽다는 부분들, 리바운드 쪽에서. 제가 아까 쭉 언급을 드렸지만, 높이가 엄청 좋은 팀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시즌 초반에 생각보다 리바운드가 별로야. 앨런슨의 영향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높이가 좋긴 한데, 생각보다 좀 박스아웃이나 힘 쪽이나 요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해. 아, 그렇다. 아무튼, DB의 뭐 길게 얘기는 했는데, DB의 전체 왁구는 어떻습니까? 높이가 굉장히 좋고, 뭐 디펜스가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1번, 5번 좋아. 용병들이 좋아. 근데 국내 자원진들의 득점력이 좀 아쉽고, 근데 지금 국내 자원진들이 슛이 괜찮거든요. 슛감이 괜찮기 때문에 DB는 지금 좋은 시점에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런 점들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장판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리바운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리바운드는 작년부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였고 근데 이 리바운드 쪽에서 이승현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게 봐주기가 좀 그래요. 그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쇼농이 작년에 울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작년에 내가 시불의 1옵션인데 2옵션 프림한테 밀려가지고 5분 10분씩 뛰니까 실제로 뭐 언해피를 띄우기도 했죠. 족같다. 못해 먹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 그죠? 직전 경기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원이 매치업에서 그냥 개쳐발랐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작년에 많이 안 뛴 것도 당연히 몸 상태 유지에 좋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뭐 동기부여도 크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쇼농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장판의 이 리바운드 단속 문제가 조금은 개선이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장재석이 좋습니다. 그렇죠? 둘 다 5번이고 좀 이따 얘기하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얘기하잖아. 형 생각이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은 없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뭐 리바운드 단속 문제가 개선이 돼 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장판은 어떤 팀입니까? 그죠? 이 양반들은 스타 플레이어들의 어떤 이 슛감이나 퍼포먼스가 나올 때는 진짜 매서운 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리바운드가 단속이 되는 시점에 장판은 지금 득점력 잘 나오죠. 션동, 허웅, 예, 그리고 저기 송교창. 그리고 리바운드 문제 없지. 그리고 생각보다 DB가 리바운드 쪽의 경쟁력이 생각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느낌도 좀 받고. 그래서 일단 뭐 장판이 좀 해볼 만한데,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거슬리는 요소가 있어요. 예, 주간만 가능합니다. 50개 보내주세요. 예. 몇 가지 거슬리는 요소가 지금 아시다시피 장판이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엮기 기질이 있죠. 뭐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연배를 두 번 연속 띄우긴 했거든. 요 부분도 살짝 걸려. 갑자기 누구 하나 뭐 슛 마탱이 가고 이래가지고 예, 존버 타는 게 나오는 게 일단 장판이라 가지고 예, 두 번 역배를 야무지게 뛰었다는 게 조금 좀 걸리긴 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에 폼이나 매치업 상성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는 역시나 오늘도 장판이 저는 해볼 만한 매치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매치업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프렌 정도 일단 보고요. 예, 일단 언어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언어버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죠? 154에서 지금 기준점이 좀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오버 쪽으로 좀 배변 나오고 있고. 일단 둘 다 지금 디펜스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 매치업 상성적으로 좀 봤을 때도 저는 결국에는 뭐 언어보는 템포나 이제 슛감에서 갈리는 케이스가 좀 있기는 있는데 저는 언더도 충분히 갈겨볼 요소는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양 팀 다 지금 디펜스가 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오버 쪽으로 볼 만한 요소는 아무래도 KCC의 슛감이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원주 DB는 약간 언더팀 성향이고 장판은 극단적인 오버팀이지만은 올해는 수비 같은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약간은 언더 쪽으로 좀 치우친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지금 언어버가 원래 오버 흐름이 좀 많았다가 이제 최근의 흐름은 언더가 조금 많은데 저는 기준점 변경에다가 배변까지 나온다. 그리고 충분히 저는 언더도 볼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더의 KCC 프렌 정도만 프렌 정도만 올 역배까지는 조금 안 내키는 것 같아요. 프렌 정도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